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산업기사 고빈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동기 5대가 동작할 수 있는 제어회로 설계도입니다. 관연도에서 많이 보셨을 형태의 문제고요. 이 정도는 꼭 알았으면 해서 문제를 갖고 왔는데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도면을 해석하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방향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A 접점으로 열려 있으니 요 푸시 버튼을 눌러서 TR을 여자를 시키는 거죠. 물론 TR만 여자 되는 게 아니라 1M이 여자가 되기 때문에 샵1 전동기가 기동하게 되는 거예요. B접점, B접점에서 오른쪽 끝까지. 여기 도트 표시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TR의 설정 시간 이후에는 얘가 붙겠죠. 그래서 아래로 흘러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니까 결국 2M도 여자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M이 여자 되어 있으면 설정 시간 이후에 2M이 무조건 여자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마찬가지 여기 요 푸시 버튼 여기 부분을 누르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3M이 여자가 될 터인데 3M이 여자가 되면 얘가 끊어지죠. 그래서 4M은 여자일 수 없고요. 만약에 여기가 눌려서 여기는 리셋돼 있고 여기가 눌려서 4M이 여자라면 여기가 끊어질 거니까 요 두 개가 인터록이구나. 3M과 4M은 둘 중에 하나씩만 동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요걸 누르면 5M이 여자가 돼서 샤브 전동기가 기동한다라는 건데 OL이라고 하는 이 과전류 차단기들이 있으니까 1번이나 2번이 트립이 되면 제일 위에서 아래쪽으로 전류가 못 흐르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1, 2, 3, 4, 5는 동작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OL 5번이 트립이 됐다라고 하면 요 라인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3, 4, 5는 동작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1번 문제가 샵1 전동기가 기동하면 당연히 샵 2죠. 샵2 전동기도 기동하고 샵1 전동기가 운전 중에 있다면 샵2 전동기도 동작한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같은 경우는 1, 2 전동기가 운전 중이 아니라면 위에 있었던 1하고 2가 운전 중이 아니라면은요 여기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나 얘가 여자돼 있지 않기 때문에 1, 2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3, 4, 5는 동작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3, 4, 5겠죠. 3, 4, 5 4하고 5하고 조심하실 거는 1, 2가 이미 앞에서 써져 있기 때문에 또 쓰실 필요가 없어요. 1, 2를 제외한 3, 4, 5만 3번은 인터록 얘기네요. 4전동기가 운전 중이라면 3전동기는 기동할 수 없고 3전동기가 운전 중이라면 4전동기는 기동할 수 없다. 4번은 1이나 2 전동기의 과부하 계전기 OL 1번이나 OL 2번이 트립했다면 그걸 기준으로 미스했던 거 다죠. 1, 2, 3, 4 5. OL 1번과 OL 2번을 기준으로 밑에 있던 모든 것들. 자, 5라고 하는 전동기 과부하 계전기. 얘가 트립하면 위에는 문제가 없지만 3, 4, 5는 동작할 수 없겠죠. 그래서 3, 4,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2번 문제는 테이블 스펙 문제네요. 3층 사무실용 건물에 3상 3선식의 6000V를 수전해서 200V를 체감한대요. 감압한다는 얘기죠. 수전하는 설비를 했습니다. 부하 설비표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근데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패턴은 이거죠. 난방 관계에서 보일러 펌프, 오일기어 펌프는 몇 %를 그리고 온수순환 펌프는 항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전체 킬로와트 수 값이 얼마가 될 거니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게 1번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물어볼 거고 문제를 바로 보시게 되면 이제 왔다 갔다 안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 번만 보고 가죠. 조건이라고 하는 표가 붙어 있는데 동력 부하의 역률을 모두 70%, 동력에 관련된 건 다 70, 기타는 100%고 전등 콘센트, 전화 교환용 정류기에 수용률이 존재하고 있고요. 변압기 용량을 산출할 때는 여유율, 예비율은 고려하지 않고요. 표준 규격으로 답하라고 되어 있고 변압기 용량 산정 시 필요한 수용률은 전체 평균의 65%를 해라라는 조건에 맞춰야 돼요. 1번 문제 보니까 동계 난방을 할 때 온수순환 펌프는 상시고요. 보일러용과 오일기어 펌프는 수용률이 55%래요. 그때 난방 동력 수용 부하가 몇 킬로와트냐? 킬로와트로 물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표를 보시고 여기서 온수순환 펌프는 상시였으니까 1번 문제를 풀 때 온수순환 펌프 상시니까 3.7kW 더하기 보일러하고 오일기어 펌프 6.7 플러스 0.4에다가 수용률이 55%였나? 그러네요. 55%. 그럼 0.5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봤더니 7.61kW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7.61kW를 1번의 답으로 할 거고요. 2번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갈게요. 상용동력, 하계동력, 동계동력에 대한 피상전력은 몇 kVA가 되느냐. kVA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킬로와트 값을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된다는 거 아시니까 여기서 바로 할게요. 요거를 코사인 세타로 나눌 거예요. 근데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잖아요. 근데 동력 부하에 대한 걸 70%로 한다고 했을 거예요. 조건 첫 번째 줄에. 그죠? 동력 부하의 역률은 모두 70%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전부 다 70%로 나누죠. 0.7로 나누고 0.7로 나누고 0.7로 나눠주면 첫 번째가 37.86 37.86 킬로볼트 암페어. 두 번째 값이 얼마냐? 74.29 74.29 킬로볼트 암페어. 세 번째 값은 얼마냐면 15.43 15.43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해서 2번까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문항은요. 이 건물의 총 전기 설비 용량이 몇 킬로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하느냐. 세 번째는 총 설비 용량이에요. 그래서 킬로볼트 암페어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통일을 했잖아요.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상용 거에다가 하계하고 동계 중에서 컸던 하계 거에다가 기타 거를 더하는 거죠. 그럼 상용 거 만들어 놓은 게 37.86 하계 게 74.29 동계 거는 안 쓰고요. 동계는 안 쓰고 기타를 찾아봤더니 기타가 어디로 가 있나. 총 용량이 여기 있죠. 75.88 VA니까 킬로볼트 암페어는 75.88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더하기 75.88 그러면 여기도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88.03 188.03 킬로볼트 암페어라는 게 3번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단상 변압기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나왔어요. 근데 단상 변압기 용량을 보시려면요. 여기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라는 표를 봐야 되는데 여기 조건에 요거 하나 알죠. 전등은 60, 콘센트는 70,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100%의 수용률이 있다. 그래서 전등에 관련된 거는 60%의 수용률이 있는 거고요. 0.6, 콘센트는 0.7,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100%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보면 4번이었거든요. 그러면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단상 변압기 총량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요. 총 용량이 VA로 나왔으면 KVA로 계산할 때 얘가 지금 몇 번이었지? 얘가 4번입니다. 4번은 0.52 플러스 요거 1.12 플러스 45.1 플러스 1.2에다가 얼마? 60% 0.6을 곱하고요. 플러스 해주기를 밑에 거 여기 콘센트 관계에 관련된 거 10.5 플러스 0.44 플러스 3 플러스 3.6 플러스 2.4 플러스 7.2의 70%였죠. 곱하기 0.7 또 플러스 마지막 거 0.8 여긴 100%니까 여기서 끝이네요. 요걸 계산기로 눌러보시면은 얘가 얼마가 나오냐 48.562 정도 약 48.562 정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쌤들 꼭 눌러보세요. 눌러보니까 따라서 표준 용량으로는 50 kVA짜리 단상 변압기를 선정하면 되겠다라는 게 4번이 되겠죠. 자, 5번은요. 동력 부하용 3상 변압기 용량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돼 있어요. 그럼 5번이 동력 부하용 3상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위에서 볼까요?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5번 여기서 할게요. 그럼 동력 부하용 3상 변압기 용량은 요거 항시하는 거. 여기 딱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에 상용으로 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하계하고 동계 중에 큰 하계를 써야 되니까 그냥 여기는 26.5 플러스 하기를 52 아니다. 아예 계산한 값이 있네요. 요거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적용시켜 놓은 KVA 값 있잖아요. 그래서 37.86 플러스 74.29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변압기 용량을 계산할 때 얼마를 적용하라고 했냐면 동력은 65%래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0.65가 들어가야 되겠죠. 곱하기 0.65 해보면 결과가 얼마냐. 5번은
72.9가 나옵니다. 72.9 kVA. 그러니까 표준폼을 따르면 75 kVA가 되겠네요. 자, 요렇게 계산하시면 5번까지 해결이 되죠. 여섯 번째는요. 단상과 삼상 변압기 전류계용으로 사용되는 변류기 1차측 전격 전류예요. 1차측이에요. 1차측. 그러면 여기서 6번 문제인데 단상 같은 경우는 P가 그냥 VI니까 I라고 하는 전류는 V분의 P에서 1차측 전압인 6000. I가 V분의 P니까 P가 아까 단상이 50 kVA로 했나? 얼마짜리 했었지? 50이었던 것 같은데 5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하고 여기다 곱하기 CTB 1.25에서 1.5배 요거 해주는 거겠죠. 요걸 계산기로 눌러보면요 10.42에서부터 12.5까지가 설정이 돼요. 그러면 이 중에 저희는 얼마를 선정했었냐면 12.5가 딱 절반이니까 10이냐 15 어떤 걸 해도 답이지만 여유율 계산해서 그냥 15A로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간혹 이제 12짜리 있지 않아요 라는데 안 쓴 지 오래됐으니까 요거 15로 갑니다. 다음에 삼상 같은 경우는요. 여기 루트 3만 들어가면 되겠죠. 삼상 같은 경우도 I를 구하면 루트 3 곱하기 6000 여기는 75 kVA 그래서 얘도 CTB 1.25에서부터 1.5까지를 주면 얼마의 사이 범위값이 나오냐면 9.02에서 10.83 9.02에서 10.83 그럼 이거 딱이네. 그냥 10A짜리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상은 15A짜리, 삼상은 10A짜리를 선정한다라는 게 6번 문제 답이고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역률 개선을 위해서 각 부하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려고 할 때 보일러 펌프의 역률. 자, 아마 보일러 펌프가 6.7kW였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보일러 펌프가 그죠? 6.7kW였어요. 6.7kW였고 역률은 70%짜리였습니다. 그거를 몇 퍼센트로 올리겠다? 95%로 올리겠다는 거죠. 해서 QC, 콘덴서 용량 QC는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될 거니까 뭐 아시다시피 예, P 6.7kW에다가 코사인 분의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6.7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이 0.7 개선 전 그럼 얘는 루트 1 마이너스 0.7의 제곱 그래야 사인 세타 1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개선 후가 0.95 루트 1 마이너스 0.95의 제곱을 해주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산기 눌러본 결과가 얼마냐면 4.63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4.63 kVA가 될 거다라고 체크하시면 7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기서 7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관연도 많이 찾아보시면 표가 주어져 있는 게 있어요. 개선전 얼마, 개선후 얼마. 그래서 횡하고 열을 따라가서 만나는 거 곱해가지고 개선전 거 킬로와트에다가 걔를 곱하고 그 수치까지 곱하는 거죠. 표에서 나온 그 수치까지 곱하는 거.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는 보세요. 시험 보시기 전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개선전 역률에다가 표값 이런 거. 자, 그렇게 되면요. 이제 넘어가셔서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해설이 더 있었네요. 자, 3번이에요. 그림은 전동기의 정역 변환, 정역이래요. 그냥 바로바로 갑시다. 어차피 하나씩 밀어주는 거니까 이게 양 끝으로 가잖아요. 제일 앞에 게 제일 끝으로, 가운데 거는 일치시킬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게 제일 앞으로. 이게 정역이죠. THR 안쪽에서 구성될 수 있게 만드셔야 돼. 그래서 PBF라고 하는 버튼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타이머 1을 여자시키고 X1을 여자시켜서 자기 유지하고 손때도 이 상태가 유지되는데 MCF 정회전용 접촉기가 붙어야 되니까 여기가 타이머 1일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긴 비접점이어야 되고 당연히 여기도 똑같은 경우니까 타이머 2일 거고요. 여긴 비접점이란 얘기예요. 이미 인터록을 X2 비접점과 X1 비접점으로 잡아놨는데 하나씩 더 줬다는 거는 여기는 MCR이 될 거고요. 여기는 MCF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한 정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까요? 1번 정역운전이 가능하도록 미완성 부분 완성했고요. 2번 정역운전이 가동하도록 보조 미완성 부분 완성했습니다. 3번 주애로운 도면에서 THR은 열동계전기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건 열동계전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도면상에 요 비접점이라고 하는 걸 표시했다면 열동계전기 비접점 또는 수동복귀 비접점이라고 대답하시면 되는데 동작에 따른 명칭을 쓰세요라고 했으면 반드시 수동복귀 비접점으로 써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좀 간단하지만 정역이 뭔지 의미는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어느 회사에서 한 부지 A, B, C에 세 공장을 세워 세 대의 급수펌프 P1, P2, P3로 다음 계획에 따라 급수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 내용을 잘 살펴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계획. 모든 공장 A, B, C가 휴무일 때 또는 그럼 이거를 만약에 내가 진리표를 작성한다고 하면 입력이 A, B, C로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P라고만 쓰겠습니다. 이게 뭐 나와 있기를 P라고 나와 있을지 P1, P2, P3로 나와 있을지 모르니까 한 가지로. 그럼 빵빵빵. 이제 다 알죠? 빵빵1. 빵1빵, 빵11, 1빵빵, 1빵1, 11빵, 111. 8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거죠. 3입력이니까. 모두 휴무일 때는 P1. 하나만 가동할 때도 P1. P1. 여기 P1. 두 개가 가동할, 아이고, 여기 P1. 하나가 가동하는 것까지는 P1. 두 개가 가동하게 되면 P2. 여기 P2. 여기 P2. 세 개가 가동하게 되면 P3. 자, 요렇게 쓰는 건데요. 만약 여기가 P1, P2, P3로 돼 있으면 P1 자리에 111, 빵, 1, 빵, 빵, 빵 이렇게 가는 거고 P2라고 써 있으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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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빵, 1, 1, 빵 이렇게 가는 거죠. P3로 돼 있으면 다 빵에다가 마지막 것만 1로. 그래서 진리표는 나와 있는 형태가 뭐냐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나 보다 밑에. 왠지 그림을 보니까 밑에 있어요. 그죠? 얘는 이렇게 돼 있죠. 1, 2, 3로 나와 있지? 그럼 숫자로 넣는 거예요. P로 나와 있으면 저처럼 그냥 문자로 넣으셔도 돼요. 여튼 이런 거고요. 2번. 1번에서 3번의 접점 문자 기호를 쓰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1번에서 3번까지를 찾을 건데요. 예를 들면 P1이라고 하는 출력식을 여기서부터 따져갔더니 A바, B바, C의 바 플러스 이거 왜 세워졌지? 플러스 누가 돼요? A바, B바, C 플러스 A바, B, C의 바 플러스 A, B바, C의 바 이건데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녹였더니 입력 변수가 줄었어요. 간소화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간소화시키실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묶으면 이게 지금 A바, B바에 C의 바 플러스 C가 돼버리니까 여기가 없어지잖아요. 1이 돼버리고 더하기 A바, B에 C의 바 플러스 A, B바에 C의 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를 또 뭐로 묶냐면 C바로 묶는 거예요. 잘 보세요. A바, B바 없어졌고 더하기 C의 바로 묶었다면 A바의 B 플러스 A의 B바 이러면 이제 낭패예요. 왜냐? 위에가 A바, B바니까 이거 맞네요. A바, B바 맞고요. C로 묶었는데 이건 하나인데 여긴 두 개잖아. 근데 안에가 배타적 논리야. 그래서 안 되는데요. 이러면 골치 아프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개를 해서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관련돼서도 해줬으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는 좀 독특하지만 암기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물론 아까에서 부울대수를 계속 이어가도 돼요. 제가 풀이할 때 그렇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얘를 더 더하는 거죠. A바, B바, C바를 하나 더하고 또 A바, B바, C바를 하나 더 더해서 하나씩 상쇄시킬 거야. 얘하고 얘를 하면 A바에 B바가 될 거고 얘하고 얘를 하면 A바에 C의 바가 될 거고 마지막 하면 B바에 C의 바가 되니까 A바, B바에다가 플러스 A바 플러스 B바에 C의 바다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냥 이런 패턴의 문제는 요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괜히 길게 하다가 힘 빠지게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가 A바, B바고 C바만 나와 있고 A바 살았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여야 돼요? B의 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P1 값 정리가 가능하실 거고 P2 값 한번 볼게요. P2 값 같은 경우는 3개인데 A바에 B의 C 플러스 A의 B바에 C의 바 플러스 또 잘못했네요. P2 값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게요. A, B바, C가 되고 세 번째 게 A, B의 C의 바예요. 그리고 여기에 P2를 맞췄더니 A바, B, C. 그럼 A바, B, C는 있잖아요. 그럼 남은 게 A로 묶었다고 치면 B바의 C, B의 C의 바니까 C 옆에는 B의 바가 될 거고 B 옆에는 C의 바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되고 P3는 하나죠. A, B, C. 그래서 다 찾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서 1번 해결했고 2번 해결했고 3번 P1에서부터 P3까지 출력식을 각각 쓰라고 했는데 고민할 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쌤 P1을 얘만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써야 되나요? 또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나요? 저는요 다 쓰는 게 맞다고 하고 답은 이게 돼야 돼요. 왜냐? 유접점 회로가 간소화되어 있는 상태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다 쓸 거다. P2도 마찬가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왕지사 쓸 거면 저기에 맞춰서 이왕지사 쓸 거라면은요. A바, BC
플러스 누구로 묶었었지? C에 바로 묶었던가? 아, A로 묶었네요. 죄송해요. A로 묶었네요. A로 묶어가지고 B바 C 플러스 B의 C바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여기 모양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인데요. 5번도 시퀀스네요. 다음 논리식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요거 이렇게 가로 있는 문제가 있고 그냥 없는 문제가 있어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논리회로를 그려라. 그럼 엔드 게이트를 하나 만들 건데 A의 바니까 A의 낫 게이트 거기에 B 이렇게 나온 게 C라는 녀석이랑 오화 게이트로 묶어주면 그러면 출력이 X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드로만 그리세요라고 하면 난드로 그릴 때는요. 난드 회로가 투입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얘 짝꿍은 이렇게 드모르간 정리해서 얘가 되죠. 원입력자리 형태로도 이렇게 그리고요. 얘의 짝꿍은 낫 게이트가 되는 거였죠. 요 짝꿍들의 관계를 알면 출력에서부터 요 형태니까 여기에 하나, 그럼 요 라인에 하나, 요 라인에 하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난드로 그리면 A라고 하는 거에 원입력 난드 게이트 하나. 이 부분이 여기예요. B라고 하는 입력이 투입력 난드 게이트로 만나는 게 이 부분. C라고 하는 게 또 원입력 난드 게이트가 하나. 이 부분이 여기가 되고 두 개가 투입력 난드 게이트가 돼서 X 이렇게 해주면 버블로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또는 투바라는 걸 이용하시겠다라고 꼭 하시는 분들은 전체 투바를 하셔야 돼요. 전체 투바에 A바 B 플러스 C가 되는 거니까 전체 바에 잘라서 난드 게이트로 만들 거니까 OR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도트 C 이렇게 되죠. 그럼 A 바라고 하는 게 원입력 난드 게이트 이게 A 여기에 B라고 하는 게 AND 거기에 버블 예 C의 바라고 하는 게 원입력 난드 다시 AND 전체의 부정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써도 되는 거니까 난드의 짝꿍, 노아의 짝꿍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노아는 없지만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6번째 문제 또 테이블 스펙이네요. 다음 그림과 같은 단상 2선식 분기회로의 전선 굵기를 표준 단면적으로 산정하시오. 단 전압 강화는 2V 이하이고 배선 방식은 교류 220V 후광 전선관 공사로 한다. 단상 2선식이 나왔으니까요. 죄송해요. 단상 2선식에서 전선 굵기라고 하는 A를 구하는 식은 일단 알고 있어야 되죠. 1002분의 17.8은 다선식이니까 곱하기 2해갖고 35.6 되는 거 맞죠? 35.6 LI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라고 하는 녀석을 줬어요. 전압 강화가 2V, 퍼센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2V 그대로 쓰는 거야. 만약에 퍼센트가 나왔으면 상전압이냐 성간전압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다선식만 상이고 나머지는 다 선이니까 선으로 풀면 되는 거고 35.6에다가 요 L이라고 하는 긍장 그리고 곱하기 I라고 하는 부하 전류가 필요한데 전부하 전류를 말한다고요. 그럼 전부하 전류라고 하는 요 I는 어떻게 되냐면 V분의 P, P는 VI니까 V라고 하는 전압이 지금 몇 볼트예요? 220이라고. 그럼 P라고 하는 게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이잖아. 1100이 총 6개네. 1100 곱하기 6 해가지고 여기 전류 값을 얼마로? 30A로 여기다 넣어주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쌤들이 구해야 되는 건 요거야. L. 부하 중심점까지의 거리 L인데 이게 균등부하로 봐도 돼요. 그럼 균등부하로 보면요. 이 부하 처음까지의 길이가 필요해. 처음 부하까지의 길이가 12m고 얘를 2로 나눠. 누구냐면 부하의 간격이 얼마예요? 6m야. 이런 게 총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30을 2로 나누니까 15에다 12 더해서 27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면 이걸로 가세요. 20보다 훨씬 편하잖아. 난 이렇게 갈 거라고. 단 균등 부하일 때 가라고요. 분균인 부하일 때는 안 돼. 간격이 다르고 부하의 와트수가 다를 때 막 이럴 때는 안 된다고. 전류 크기까지 계산을 해보자고. 그럼 여기 만약에 부하 중심점 거리 L을 구할 때 요 식을 이용하면 이 I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요 부하에 해당하는 전류예요. 그럼 만약에 I1은 V분의 P니까 220분의 얼마가 돼야 돼요? 1100이 된다고요. 그럼 이게 5A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도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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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A가 다 같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요. 셋, 넷, 다섯, 6개. 거기에 I1 L1이면 5 곱하기 12m. I2 L2면 요거 합쳐서 18. 그죠? 요거 합쳐서 24. 요거 합쳐서 30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쌤 여기 간격이 6m인데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류값 구한 거야. 다 1100, 1100, 1100으로 같으니까 똑같이 계산해. 각 부하마다 C부하, D부하, E부하, F부하, G부하마다 각 전류가 다 같다는 거죠. 근데 이 식이 어렵다라고 하면 균일한 경우니까 처음 부하까지의 거리에다가 부하 간격 곱하기 그때 뭐 개수로 가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셔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개수는요, 똑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5개. 요까지 6개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거리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그냥 27을 바로 넣어도 돼요. 그럼 이걸 계산하는 결과가 얼마냐면 14.42가 나온답니다. 굵기니까 스퀘어겠죠? 14.42 스퀘어. 근데 지금 여기가 14.42 스퀘어라고 하는 건 공식단 면적 아니니까 얼마로? 따라서로 해야지. 따라서 16 스퀘어 쓰자라는 거. 요렇게 풀어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쌤 조심하실 게 균일부하가 아닐 때는 불균일이니까 무조건 요걸로 풀어야 돼요. 균일일 때만 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나 알고 계시라고 넣어드렸고요. 마지막입니다. PLC 문제네요. 그림 A와 같은 PLC 시퀀스 레더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PC 프로그램에서 신호 흐름 선도는 단방향이므로 시퀀스를 수정해야 된다. 자, 그러면 문제의 도면을 바르게 작성하세요 라고 나왔는데 로드 P000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지금 뭐냐면 로드 P000이면 여기까지죠. 거기에 end P001이라고 했습니다. end P001이면 여기까지 라인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1번하고 2번이라고 빼놨다고요. 1번하고 2번이라고 떴는데 end P002가 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 요거부터 왔다는 거죠. 지금 빨간색으로 얘네 둘 한 거고, 그죠? 파란색으로 예를 들어서 P002, P004가 있으니까 P002, 004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면 지금 이 파란색 라인을 따라갔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지금 뭐여야 돼? P000에서 P001까지 지금 써준 거고요. 또 P000에서 00에서 004니까 로드. 이렇게 하면 더 어렵나? P002. 이 뭔 얘기냐면 지금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P000 여기가 P001 이렇게 했는데 파란색 라인으로 새로 만들어 가는 게 P000 여기에 또 하나 P002 또 하나 P004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갈 거니까 파란색을 따져보면 end P002 있고 다시 end P004까지 있죠.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오알로드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묶어라.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빨간색하고 파란색까지를 보게 되는 거고 다음 거 한번 살펴볼 건데 다음 거 봤더니 6번이라고 하는 곳에 3번하고 4번 표시했고요. 7번에 end의 P002예요. 그럼 end의 P001을 쓸 수 있는 건 얘가 P002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럼 3개가 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서 P003 그리고 하나 더 P002 그리고 하나 더 누구였지? 제 위에 있는 게 P001 이렇게 써준다면 여기 부분 3번이 로드 P003 다음에 end P002 그 다음에 다시 end P001이 되죠. 그리고 OR로드 했으니까 얘도 이렇게 묶어라 이 얘기가 되죠. 그럼 7번이라고 하는 거랑 8번 밑에 end P004가 있는데 얘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P003에서 004로 다이렉트로 간 거.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 때 여기가 P003 여기가 P004니까 OR로드 밑에다가 로드 P003 거기에 end P004 다시 OR로드 묶어라 이런 얘기죠. out P010 그래서 아웃에다가 뭐 동그라미 써가지고 위에다가 P01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게임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얘가 지금 원하는 거는 밑에 있는 것만 채우는 거니까 쌤들 생각대로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로드 P002 2번이 P000인가? 잠깐만요 쌤. 1번 로드 P000 end P001 로드 P 002가 아니네. 큰일 날 뻔했네. P000 맞죠? 파란색 첫 번째 거니까 P000이 맞습니다. 그리고 end P002, end P004 그죠? 혹시 또 모르겠다. 그래서 OR로드 다음에 3번 자리가 로드 그리고 4번이 P003, 5번이 end 그 다음에 P001 맞고 로드 P003 그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틀에 맞춰서 짜주셔야 합니다. 뭐 짧게나마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엄선을 한 거니까 이거면 대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해요. 이거입니다.
꼭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요거 말고도 올려드린 게 있어요. 2009년도 시퀀스 문제 하나하고 2019년도 시퀀스 문제가 두 개를 수정해야 되는데 2009년도만 돼 있고 19년도 3회 문제인가가 수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4번 문제. 그래서 그것도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요거 보시는 분들은 까먹지 마시고 2019년도 산업기사예요. 거기 시퀀스 문제. A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2010년도 3회 4번 문제일 거예요. 혹시 못 보셨던 분들 한 번 더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감사합니다.